이제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에 유력한 K 후보, 예비 후보의 지지율에 대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결과가 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각각 나누어서 봤을 때 모 비율 차에 대한 구간 수정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건데요. 자, 이론 잠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런 거예요. S1이라는 모집단이 있어요. 자, 모 비율보다는 뭐 평균이 더 일반적이니까 평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어떤 그 A 공장이라고 그 전구 회사에서 A 공장의 전구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명을 봤을 때 수명은 평균 M1 분산 모분산이죠. 시그마 1 제곱인 2 라고 봤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그 S에 대한 크기 N인 표본들 뭐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64, 100 뭐 이런 거 크기 N인 표본들을 이제 여기서 살펴봤어요. 크기 N인 표본. 자, 여기에 대한 표본 평균을 보면 X바 이꼴 자, 크기 N1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N1분의 1에 N1분의 1에 X1 더하기 XN1 되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은 근사적으로 평균은 M1 그대로예요. 그죠?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1 제곱인 무슨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죠?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게 중심 극한 정리죠. 중심 극한 정리. 그렇다면 또 다른 모집단이 있어요. 자, S2는 이 전구회사의 새로운 공장, 다른 B 공장에서 자, 전구들을 대상으로 평균을 재봤어요. 그럼 YI는 평균 다르겠죠. M2 분산 시그마 2의 제곱인 자, 임의 분포를 따른다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물론 뭐 이 전구들이 이렇게 있겠죠. 전구들이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 되고 자, 크기 N2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까는 100이었다면 지금은 뭐 64, 36, 49 뭐 이런 게 계산상 뭐 제곱수가 나오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걸 가지고 왔다 싶시다. N2인 표본들, 크기 N2인 표본들. 여기 이제 전구들이 있죠. 전구들. 자, 이걸 이제 표본 평균을 구해봤어요. 그래서 자, Y바는 N2분의 1의 Y1 더하기 Y의 N2 이렇게 되죠. 물론 이것도 이제 실수 R로 가는 함수로서 자, 이게 이제 확률 변수 평균 M2 분산이 시그마 2의 제곱인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인 임의 분포. 아까 임의 분포에서 지금 이제 이건 정규 분포가 되겠죠. 중심극한 정리를 써야 되니까 정규 분포. 이게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 이유는 중심 극한 정리. 그렇다면 이 두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이 두 결과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은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를 알게 되죠. X바 마이너스 Y바는 X바는 일단은 여기에 평균이 M1이고 근사적이지만 분산 N1분의 시그마 1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고 Y바는 마찬가지로 Y바가 역시 평균 M2고 분산 N2분의 시그마 2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X바 마이너스 Y바는 이제 또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어떤 정규 분포냐 하면은 여기서 X바 마이너스 Y바니까 자, 이 정규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X바 마이너스 Y바의 평균은 이제 이거 까만 걸 씁시다. 까만 걸로 기대값의 X바 마이너스 Y바. 이것은 어차피 X와 Y는 이게 독립이라고 봤으니까 빼기 2의 Y바. 자, 아까도 봤지만 요거는 M1이고 요거는 M2겠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X바 마이너스 Y바를 보면 자, 이건 어차피 독립이니까 베리언스의 X바 더하기 베리언스의 Y바가 되죠. 자, 이것은 N1분의 시그마 1 제곱이고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죠. 근데 이것은 근사적으로 N1, N2가 충분히 크다면 N1분의 S1의 제곱 그런 경우를 하고 있으니까 N2분의 S2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M1 마이너스 M2 되고 그 다음에 이게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비슷하기를 N에 이건 그대로 두고 N1분의 S1의 제곱 N2분의 S2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을 올라가 보면 지금 두 모평균 차죠. 자, 두 모집단이 구원 추정인데 차에 대해서는 둘 다 30 이상인 경우만 다룰 거예요.
아까 좀 소표본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대표본의 경우만 하고 소표본의 경우는 생략. 우리 진도하고 우리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m1의 n1분의 시그마 1 제곱, 그 m1의 n1분의 s1의 제곱,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이죠. 그다음 마찬가지 m2의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비슷하기를 m2의 n2분의 s2의 제곱 이렇게 되죠. s2의 제곱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이게 다 중심극한 정리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바 마이너스 y바 하면은 아까 여기 봤죠? 요 결과들 이걸 보면은 x2의 x바 마이너스 y바는 이렇게 되고 베리언스는 이렇게 되니까 x바 마이너스 y바는 이것과 이것 따른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은 n에 자, m1-m2 분의 그에 이제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꼴 n 비슷하기를 m1-m2 그대로 있고 n1분의 s1의 제곱, n2분의 s2의 제곱. 그렇게 된다면 자, 이걸 정규화하면 다시 말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되게 만들어 주려면 평균을 빼고 그다음에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z라고 둔 다음에 이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 되겠죠? 아까 계속 했던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쓰면은 자, 아까 전에 z가 표준 정규 분포 n01을 따를 때는 이게 z2분의 알파 이게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라면 이 중간 쪽에 여기가 1 마이너스 알파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 넓이가 여기 이제 확률이 0.1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것은 확률에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그럼 다시 쓰면 z 자리에 이제 뭘 집어넣냐면 앞에 요 결과를 집어넣어 버려요. z 이걸로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 z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z2분의 알파하고 이게 z2분의 알파 사이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리하면은 바로 나오겠죠. 여기 모평균 실제로 이제 모평균 차 다시 말해서 m1 마이너스 m2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요걸 세 변에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더해주면은 뭐 좌우 어차피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요게 뭐가 됐냐면은 모평균 차 m1 마이너스 m2가 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정리하면은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z2분의 알파의 루트의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여기하고 여기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그대로 여기 들어갈 확률이 된다. 이거는 하나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것은 이거죠. 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모평균 실제 모평균 차이 A 공장하고 B 공장의 전구 평균 수명의 차이가 얼마나 됐느냐 봤을 때 설비가 이제 A 공장은 뭐 옛날 설비고 이 B 공장은 최근 설비라 쳤을 때 옛날 설비보다는 최근 설비가 더 낫다. 얼마나 나으냐 이런 걸 체크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이게 차이 어디서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요것과 요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1-알파다. 뭐 0.95다. 신뢰도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신뢰도라고 했었죠. 여기 신뢰도죠. 신뢰도. 근데 지금은 이제 요거는 S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 이게 뭐라 그랬어요? 모분산이죠. 이걸 알 때는 이게 정확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면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니까 이걸 모를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모를 때니까 그때는 이 자리에 S를 집어넣으면 S1 제곱, S2 제곱 표본 표준 편차. 그래서 자 이거 M1 마이너스 M2의 요거 확률에 마이너스 플러스에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에 Z2분의 알파의 루트의 N1분의 S1의 제곱 N2분의 S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모평균 차의 신뢰 구간이에요. 뭐 못할자인데 모평균 차의 신뢰 구간. 자 이거는 뭐가 될까요? 아까 요 위에 있는 근거로 이제 바로 이렇게 쓸까요? 그냥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플러스 뭐 구간 쓰지 말고 뿔마에 Z2분의 알파의 루트의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똑같이 뿔마에 Z2분의 알파 루트 N1분의 이제 모르는 경우는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는 N2분의 S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S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다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면은 이게 이제 M1-M2의 이거 여기도 어떨자죠? M1-M2의 모평균 차죠. 차의 모평균 차의 구간 추정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근거가 다 이제 여기 다 베리언스가 이렇게 분리되고 그죠? 이렇게 분리된다는 사실. 평균이 이렇게 분리돼서 M1-M2다. 이런 조건 때문에 다 가능한 얘기였다라는 거죠. 그다음 모 비율 차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 비율 차의 구간 추정. 이것도 역시 대표본인 경우만 하고 소표본인 경우는 생략
생략할 거예요. 그럼 같은 생각을 해보면 P1바, P2바가 N1분의 X, N2분의 X 생각해봤을 때 아까 전에 요걸 따른다 했죠. 그러니까 P1바 마이너스 P2바는 결국은 평균이 이제 정규 분포 똑같이 N P1 마이너스 P2 분사는 자 요거 제곱 이거 더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더해도 되죠. 어차피 같은 얘기로 보기로 했죠. 그래서 뒤에 거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는 P1바 1마이너스 P1바 더하기 N2분의 P2바 1마이너스 P2바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니까 Z는 뭐냐면은 뭐 평균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P1바 마이너스 P2바 빼기 P1 마이너스 P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에 N1분의 P1바 1마이너스 P1바 더하기 N2분의 P2바 1마이너스 P2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입시켜 가지고 정리하면은 결국 이제 여기 P1 마이너스 P2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여기 왼쪽 오른쪽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네요. P1바 마이너스 P2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의 루트 안에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칸이 너무 작아서 간단하게 루트 안에는 그대로 쓰지 맙시다. P1바 마이너스 P2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의 루트에 저거. 그 다음에 P1바 P2바 플러스의 Z2분의 알파의 루트 저거 이렇게 되죠. 실내 구간은 결국 자 아시다시피 1 마이너스 알파 뭐가 A와 B 사이에 자 모평균 차, 모비율 차, 그죠? 모비율 차가 들어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게 신뢰도가 되겠죠. 신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신뢰도. 자 그래서 그 모비율 차의 신뢰 구간을 말하자면 당연히 A, B 뿔마로 바로 써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P1 바 마이너스 P2 바 뿔마의 Z 2분의 알파의 루트에 N1분의 P1 바 1 마이너스 P1 바 더하기 N2분의 P2 바 1 마이너스 P2 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이게 P1 마이너스 P2의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 신뢰 구간이 되죠. 물론 이게 이제 95%가 된다면 Z는 여기에 이제 Z2분의 알파는 뭐가 될까요? 1.9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비율 차의 신뢰 구간을 구해볼 수 있죠. 그래서 문제로 가세요. 이건 바로 공식으로 이제 바로 접근하면은 32번은 자, 요거는 자 32번 동그라미 해두시고 이런 정도 이제 뭐 간단한 공식으로 바로 풀리지만 자 확인해 두시면 일단은 지금 모비율 차죠.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 다음 표 같다 했을 때 여기서 뭘 구하라 했어요? P1 바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했죠. 공식 바로 쓸게요. 그냥 공식. 자 P1 바 P1 마이너스 P2의 95% 신뢰 구간은 뭐냐?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P1 바 마이너스 P2 바 뿔마 Z 2분의 알파 루트에 N1분의 P1 바 1마이너스 P1 바 더하기 N2분의 P2 바 1마이너스 P2 바잖아요. 이건 뭐 나왔으면 끝났잖아요. P1 바는 얼마죠? 자 여기 보시면은 1500 이 N1이고 지지자수 그러니까 P1 바는 여기서 P1 바는 N1분의 K1이죠. N1분의 K1 하면은 여기 계산이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P2 바는 N2분의 K2 이게 320분의 64가 돼서 이게 5분의 1이 나와요. 이 계산 좀 쉽게 만들어놔요. 뭐 손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Z2분의 알파는 당연히 이제 요거는 뭐겠어요? 95%니까 1.96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고 그죠? 1.96. 그 다음에 여기 N1 뭐 P1바 다 이제 구했죠. 그냥 대입시키면은 자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뿔마에 1.96의 루트의 N1 1500분의 1500분의 아니고 1500분의 4분의 P바 1마이너스 P 4분의 1 4분의 3 더하기 자 320분의 N2 320분의 P2 5분의 4 5분의 1 5분의 4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니까 이 결과가 40분의 1이 나와요. 지금 프린트에 이 계산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쪽 값이 이거 4분의 1 곱하면 40분의 1까지 곱한 결과가 이게 0.049가 돼요. 따라서 이제 이거는 당연히 20분의 1이니까 그래서 구간은 0.0001에서 0.099가 돼요. 그래서 이 해설 조금 답이 계산이 잘못됐어요. 나눠드린 답 수정이 좀 필요하겠어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가설 검정이죠. 자, 33번 보시면은 가설 검정인데요. 가설 검정은 일단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33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정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자, 여기 써볼까요? 가설 검정은 말 그대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거죠. 그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기존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상을 평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이 33번 문제 같으면은 기존의 비료를 주고 이제 어떤 고추의 수확량을 살펴본 거예요. 그죠? 근데 새로운 비료를 줬을 때 자, 고추의 수확량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고추의 수확량이 또 변화가 있느냐, 또 좋아졌느냐, 또 나빠졌냐 별로 생각할 필요 없을 것이고, 자,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을 기존의 관점에서 새로운 비료를 줬을 때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특이할 정도로 아주 크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새로운 비료가 의미 있게 개선이 되었다. 어떤 그 수확량에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설 검증이고요.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절차는 첫 번째, 일단 가설을 설정해야 돼요. 가설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가설은 두 가지예요. 항상 H0하고 H1인데 H0는 기무가설이고 H1은 대립가설이에요. 기무가설은 이제 보통 정상이다. 뭐 새로운 대상이 그냥 정상이다. 뭐 크게 변함이 없다. 이런 쪽에 이제 가설이 되겠고, 대립가설은 기무가설의 어떤 그 논리적으로는 부정명제로서 비정상, 그 다음에 변화가 있다. 어떤 이런 비료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 뭐 이런 쪽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H1 대립가설이에요. 그리고 이 가설을 설정하고 난 뒤에는 이제 유의수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비료가 더 좋아졌는데도 좋아지지 않았다고 이제 뭐 그냥 그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그 판단 내리거나 아니면 반대인 경우 그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이제 유의수준이에요. 자, 유의수준에 대한 물론 뭐 유의수준이 0.1% 뭐 1%냐 5%냐 뭐 3%냐 2%냐 이렇게 주겠죠. 그거에 대한 임계값을 결정해야 되고요. 이 임계값의 결정을 할 때는 비정상 구간을 생각해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아주 크더라. 거기에 관심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아주 큰 영역, 비정상적으로 아주 작더라. 뭔가 개선이 되었다는 게 이제 뭐 더 적어지는 병충해가 더 적어지는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발병률이 적어지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정상 영역을 고려해 가지고 자, 이제 양측 검정이 있고 단측이 있어요. 그리고 단측은 왼쪽에 비정상 영역이 있느냐, 오른쪽에 비정상 영역이 있느냐. 비정상 영역이라는 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즉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발병률이 줄어든다면 뭐 더 좋아지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 큰 거, 뭐 아니면 수확량이 더 많아졌다. 이런 비정상 영역이 어디 있느냐를 봐가지고 좌측이냐 우측이냐. 비정상 영역이 이제 뭐 큰 경우도 작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양쪽 다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우유 용량이 이제 200ml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비정상 영역은 아주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양측 검증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비정상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경계를 임계값이라 그래요. 그 경계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무가설의 채택영역을 구하고 영역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을 계산해요. 통계량을 계산할 때는 기존의 어떤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표본의 크기가 대표본이면 앞에 그 구간 추정할 때하고 똑같아요. 대표본인 경우는 자, 모분산을 아는 경우하고 표본 분산을 아는 경우, 뭐 모르는 경우겠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 표본 분산을 아는 경우. 그 다음에 소표본일 경우에는 모분산을 아는 경우와 표본 분산을 아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요 세 가지일 때는 이제 Z를 구해요. 그죠? 정규 분포를 이용하고, 이거는 T 분포를 이용해요. T를 구해서 체크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통계량을 계산해 봤을 때 이제 비교 결정을 해볼 수 있겠죠. 비교 결정. 만약에 자, 주어진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이라 했잖아요. 기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아주 특이하게 크더라. 유의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특이하게 크더라 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고 봐가지고 결국은 비정상적으로 큰 쪽에 이제 결론을 주면 되는 거죠. H1. 근데 크긴 크지만 뭐 그냥 정상 범위 내에서 크더라. 그러면 정상이다라는 결론을 주는 H0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제 한번 문제를 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방금 그 절차대로 이제
가설 검증을 해볼 거예요. 먼저 비료 생산업체인 A사에서 새로 개발한 비료가 고추 수확량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증진 여기에 이제 더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겠죠. 자, 그렇다면 기존의 비료를 이용하여 재배한 고추는 포기당 수확량이 80g, 기존의 비료로는 80g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비료를 쓴 경우에는 수확량이 아래 표와 같았어요. 새로운 표. 그랬을 때 평균 수확량이 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알파 이퀄 0.05. 자, 이렇게 해서 자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죠. 소표본이죠. 그리고 소표본의 경우는 반드시 무슨 정규 분포인 경우에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 가설 검정이든 아니면은 뭐 구간 추정이든 이게 다 가능해요.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은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죠. 소표본의 경우는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설 검정을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시그마 제곱을 모르죠. 시그마 제곱을 모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자, 이런 경우잖아요. 시그마 제곱을 소표본이고 표본 분산을 아는 거잖아요. 모 분산을 모르고 그래서 T 분포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제 가설의 설정. 자, 가설의 설정은 H0 기무가설, H1 대립가설이에요. 기무가설은 정상, 변함없다. 대립가설은 비정상, 뭔가 변화 있다. 근데 평균 수확량이 80보다 크다. 대립가설을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무가설은 사실은 M이 80 이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은 M은 그냥 변함없다 그대로 그런 의미에서 그냥 M은 이꼴 8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80이다. 중요한 거는 대립가설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정상, 변함없다 라는 진술이고 주로 이것은 비정상, 새로운 변화가 있다 라는 진술이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평균 그 유의수준 알파에 대한 유의수준 얼마라 그랬어요? 알파 이퀄 0.05에 대한 임계값을 생각해보자. 비정상 영역이 어디냐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일단은 양측 검정인지 단측 검정인지 비정상 영역을 체크해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고추의 수확량을 X라 봤을 때 X가 어디가 있는 것이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대립가설이 8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8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아주 큰 쪽이 비정상 영역.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정상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봤을 때 이 비정상 영역 이 부분이 유의수준 알파가 되면 되죠. 알파가 0.05. 그러면 여기를 임계값, 여기 이제 Z의 알파 얼마냐? Z 알파는 이제 뭐 표준 정규분포표를 뭐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되죠. 죄송해요. 여기가 지금 표본 크기가 소표본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착각했는데 여기 임계값을 보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표본의 경우는 특히 이제 모 표준 편차, 모 분산을 모르는 경우 같으면 T 분포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보면 이 임계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뭘로 바꾸느냐 하면 T 분포로 넘겨서 생각할 거예요. 그럼 T 분포로 넘겨서 생각하면은 T 분포표에서는 지금 이게 임계값이 정상과 비정상 영역의 차이가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 구간, 비정상 구간을 봤을 때 이게 알파 이꼴 0.05라면 T 분포를 이게 이제 자유도 n-1인 T 분포를 따르는 경우다 이거죠. 자유도 n-1인 T 분포를 따르는 경우라면 지금 여기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니까 자, 자유도 8이네. 그죠? 그래서 자유도 8에 대해서 자유도 8인 T 분포를 따르니까 요 값을 실제로 찾아보면은 T에 0.05 자유도 8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표를 보면은 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8. 오른쪽 끝 확률이 0.05가 돼야 되니까 0.05 되는 게 1.865죠. 860이죠. 그래서 1.860. 그래서 보통 이제 X라는 것을 지금 찾기가 어려우니까 T로 넘겨서 이쪽에서 이제 정상 구간인지 비정상 구간인지를 체크해 보자. 뭐가? 새로운 표본이. 그래서 자, 세 번째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근데 임계값은 뭐냐라고 물으면은 그거는 이제 T의 0.05의 8 이고 이게 1.860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1.860. 그럼 세 번째 이제 뭘 쓰느냐 하면 기무가설의 채택 영역을 생각해 볼 거예요. 기무가설은 정상이다라는 얘기니까 정상 영역. 이거는 정상 영역을 뜻한다. 정상 구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로 여기죠. 여기가 정상 구간이잖아요. 따라서 T에 대해서 나타내자면 T가 뭐예요? 1.86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다.
그럼 실제로 이제 통계량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저쪽으로 갑시다. 옆으로 갑시다. 4번. 통계량을 실제로 계산해 보자. 이게 이제 새로운 대상이죠. 새로운 대상. 새로운 대상에 대한, 다시 말해서 새로운 비료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수확량이. 그럼 X바 구해보면은 X바는 9분의 1에 X1 더하기 X9. 물론 이걸 이제 여기 가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가평균 한 80 정도로 잡아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82라는 사실을 얻어내요. 82. 그 다음에 S제곱은 어떻게 됐냐면은 8분의 1에 자 X 평균 82 빼기 XI 제곱. 그래서 이거 그냥 공식 한번 적어보면 이꼴 시그마 n-1분의 시그마의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 I는 1에서 9까지 이렇게 되죠. 9가 이제 지금 여기 9죠. 그죠? 여기 n이 9죠. 그렇다면 이제 계산해 봤을 때 이거 그 82하고 이제 차의 제곱을 더해 가지고 8로 나눠야 되니까 82하고 차의 제곱하면 요거는 얼마예요? 9. 80은 제로. 요거는 9. 여기는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곱차를 해야 되겠죠. 계산하면은 그게 이제 9가 나와요. S제곱이. 그러면 T는 이제 뭐가 될까요? T는 자, 이 지금 고추의 수확량을 새로운 비료를 써서 나타난 고추의 수확량의 T값이에요. T값. X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S 루트 N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모에서 루트 9분의 그죠? S는 방금 구했잖아요. 3. 그 다음에 X바는 82죠. 근데 마이너스 M. 이 M은 뭘까요? 자, 이 M은 항상 기존의 관점에서 보라 그랬어요. 기존의 평균을 여기 대입시키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관점에서는 지금 평균이 얼마였어요? 기존에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80이 오는 거죠. 봤을 때 새로운 비료를 쓴 이 수확량이 얼마냐? 2가 나와요. T로 환산해 보니까 그 2라는 값은 자 보세요. 이 2라는 값은 어디 있는 값이냐면은 여기가 1.860이죠. 그럼 비정상 영역에 있어요. 정상 영역에 있어요. 자 여기 2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2가 있다. 그럼 비정상 영역에 있나요? 비정상 영역에 있죠. 그렇다면 여기 2라는 값은 당연히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커진 거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비료가 수확량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자, 여기 2는 H0의 채택 영역에 속하지 않아요. H0 채택 영역은 아까 여기 요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정상 구간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정상 구간이. 근데 2는 이 바깥으로 벗어났죠. 그래서 결국 이제 H 마지막에 이제 비교 결정하면 결국 이제 H1이 채택된다. 즉 수확량이 도움이 된다. 그죠? 수확량이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수확량이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설 검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34번을 보도록 합시다. 35번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34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4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기존의 온도에서 KC의 양계장 계란의 부하율은 75%. 기존의 온도에서 그 다음에 다른 환경은 동일하게 준 상태에서 1도씨를 올려봤어요. 그랬을 때 100개의 계란을 부화시켜서 자 표본의 크기가 크죠. 80개가 부화됐다. 그랬을 때 자 예전의 온도에 비해서 계란의 부화가 지금의 온도가 그러니까 1도 올린 것이 계란 부화에 적합한지 그죠? 유의수준 0.01에서 검증하라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대표본이기 때문에 일단은 Z를 이용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 비율의 구간 추정인데 가설 검증인데 이건 대표본이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표본의 경우는 모분산, 표본분산, 그 다음에 모분산, 표본분산 했을 때 대표본의 경우는 이제 사실 지금 표본분산을 아는 경우에요. 그 NPQ를 쓸 거니까 Z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어쨌든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일단 이렇게 갑시다. P가 뭐냐면은 P가 온도를 올린 후에 그 부하율이라고 생각해요. 올린 후의 계란의 부하율이에요. 그랬을 때에 대하여 일단 가설 설정을 해야 되겠죠. 가설 설정. 이것은 H0는 비무가설은 이제 정상이다. 그죠? H1은 대립가설, 비정상이 돼. 그럼 P 이꼴 대립가설을 먼저 보라 그랬어요. P가 어떻게 된다? 기존에 자 아까 75% 4분의 3이죠. 자 80개니까 5분의 4죠. 자 기존이 4분의 3이잖아요. 4분의 3보다 커졌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죠. 그럼 이제 P 이꼴 4분의 3 이하다. 이렇게 하는 게 비무가설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변함 없다. 비정상 변화 있다.
이런 진술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의수준 알파에 대한 수준 알파에 대한 임계값을 생각해 봅시다. 임계값. 자, 여기서 임계값은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제 지금 부하율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위에 상위 지금 아까 전에 유의수준이 0.01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 알파 이꼴 0.01 상위 1%에 들어가면은 이걸 비정상적으로 아주 큰 것이라 보는 거죠. 작은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비정상 구간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냥 정상으로 보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얼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임계값이에요. 근데 임계값을 지금 P바에 대한 분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이제 넘겨서 Z로 넘겨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Z로 넘겨서 봤을 때 Z는 N01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Z의 값은 이제 여기가 상위 0.01 알파가 그죠? 알파 이꼴 0.01 여기에 해당되는 파트가 다시 말해서 비정상 구간 여기는 정상 구간 이 경계가 얼마냐 하면은 여기 요 표가 요 값이 주어져 있죠. 0.49니까 그죠? 여기겠네. 2.33 Z 알파 꼴 2.33이네. 그래서 여기가 임계값이다. 임계값. Z의 관점에서 표준 정규 분포. 그렇다면 이제 임계값은 뭐냐? Z 이꼴 2.33 2.33이라고 써놓읍시다. 그다음 세 번째 요건 이제 뭐 그냥 연습장에 그려본 거죠. 기무가설의 채택 영역. 이제 정상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채택 영역. 이것은 Z가 뭐보다 2.33보다 작거나 그죠? H0 그러니까 정상 구간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 실제로 이제 통계량을 계산해 봐요. 통계량의 계산은 사실은 지금 Z를 구해야 되는 거죠. Z는 P바 마이너스 P0 나누기 루트의 N분의 P0 1 마이너스 P0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상을 본다 그랬어요. 기존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상을 본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P0가 뭐냐? P0는 기존의 관점에서 부하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0. 그러니까 4분의 3이잖아요. 그죠? 4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그걸로 봤을 때 P바 새로운 환경에서의 부하율이죠. 이게 이제 얼마예요?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부하율을 Z값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비정상적으로 아주 크냐 아니면 크지만 뭐 정상 범위 내에 있느냐 이런 걸 관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시켜 보면은 이것은 4분의 그러니까 5분의 4 빼기 그러니까 100분의 80 빼기 4분의 3 나누기 루트에 100분의 자 4분의 3 1 마이너스 4분의 3 이게 너무 작아요 칸이 100분의 4분의 3에 1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루트 3분의 2가 나오고 자 이게 정상 구간이 있느냐 이게 2보다 작죠. 분모가 4가 아니니까 그죠? 당연히 뭐 1보다는 좀 크죠. 2가 되려면은 이게 3분의 4 2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이 값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 값은 어디쯤 있을까요? 이쯤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상 구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상 H0의 채택 영역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 뭐 기존에 보다는 뭐 좀 크긴 큰데 정상 구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뭐 안 돼서 2.33 요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정상 구간 안에 이 정상 구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뭐 크기지만 정상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결론. 자, Z가 루트 3분의 2인데 이게 마이너스 뭐인데 2.33 이게 H0의 채택 영역. 그러니까 H0가 채택되는 거죠. 채택 영역. 따라서 H0가 채택된다. 즉 이제 부하율이 나아졌다는 근거는 없어요. 없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제가 이제 요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 절차에 대해서 여기 빈칸이 좀 있는데 빈칸을 제가 메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가설 설정했을 때 기무가설 H0, 대입가설 H1이죠. 자, 보시면은 H0는 M = M0, H1은 M = M0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양측 검증. 비정상 구간이 양쪽 끝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H1은 M0, 기존의 M0보다 M이 커졌다. M1이, H1이 이제 M이 기존의 M0보다 작아졌다. 발병률이 작아졌다. 뭐 이런 거. 비정상 구간 좌측 왼쪽 끝에 있죠. 그거의 반대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M은 M0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럼 방향 반대로 됐으니까 우측, 단측. 그 다음에 밑에 가설이 H = M = M0일 때 유의수준 이거에 대한 임계값은 뭐냐. 보시면은 정상 구간이 자, 이게 H0가 지금 이렇게 양측으로 나온다면 양측인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정상 구간을 이렇게 보는 거죠. 0 있으면은 Z, 마이너스 Z. 여기가 정상 구간. 죄송해요. 정상 구간
파란 걸로 쓰고 있었죠. 이 정상, 여기가 비정상, 그죠? 비정상. 그래서 여기를 인계값이 뭐가 됐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인계값이죠. 그래서 뿔마 z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가 인계값이고 여기는 z가 인계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m 이퀄 m0 이게 양측 검정이에요. 양측일 때는 채택 영역이 h0의 채택 영역은 이제 정상 구간이 양쪽 중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z 여기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그 h0가 이렇게 됐으니까 m이 m0보다 크다라는 쪽이니까 결국 이제 요게 비정상 구간이 되죠. 그 다음에 요때는 h1이 m 이퀄 m0가 아니다라는 거였고 요거는 h1이 반대니까 m이 m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비정상 구간이 왼쪽 끝에 있잖아요. 좌측, 이건 양측이고, 그죠? 요거는 비정상 구간이 좌측이니까 좌측. z는 뭐예요? m이 m0보다 작은 거니까, 그죠? 왼쪽이 되죠. 왼쪽 끝이 비정상 구간이 되죠. 그죠? 그래서 z가 마이너스 z보다 작다. 이쪽이 정상 구간이 그거니까, 예, 그죠? 예, 잘 썼는데 왜 거꾸로 쓰? 자, 정상 구간이 어디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h0의 채택 영역이니까. 그래서 m0가 뭐야? m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정상 구간은 그 마이너스 z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죠. 그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요때는 h1이 뭐예요? 자, h1이 요거 반대로 쓰면 되니까 m0보다 크다. 요거죠. h1은 m이 m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비정상 구간은 오른쪽 끝이죠. 그래서 z보다 크다. 그 정상 구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상 구간이 z는 m보다 작거나 이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우측 단측이라서. 그래서 정상 구간을 지금 h0의 채택 영역을 물으니까 그죠? 이렇게 된 거죠. h0의 채택 영역. 이게 양측일 때는 요 중간이 여기가 정상 구간이 되고 양측 검정일 때 그죠? 여기 비정상. 그다음 두 번째는 좌측 단측 검정일 때는 뭐예요? 여기가 정상 구간이 h0의 채택 영역. 그다음에 우측 단측일 때는 오른쪽 끝 여기에 비정상. 그래서 여기에 정상. 그래서 h0의 채택 영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다음에 모평균의 가설 검정인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z를 뭘로 주느냐, 그다음 t를 뭘로 주느냐, 그다음 모 비율의 가설 검정인 경우 z를 뭘로 주느냐. 요건 아까 전에 뭐 했어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m0. 그죠? 그다음에 t는 요것은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m0 이렇게 쓰죠. 그다음 모 비율의 가설 검정인 경우에는 요것은 모 비율 아까 여기 맨 마지막에 했던 요 값이죠. 그래서 루트 n분의 p0 기존의 부하율이었잖아요. p0 분의 여기 p바 마이너스 p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바 마이너스 p0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어떤 부하율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 값이다, 그죠? m0는 역시 기존의 값이고 s는 표본 표준 편차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